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 이어지자 우리 정부도 맞불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사실상 보복으로 규정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는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을 해도 또 하지 않아도 우리 경제에 영향은 자명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실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면 1번, 강대강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 양교 일본학과 교수,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일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수출이라는 게 또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도 일본이 이렇게까지 갈등을 키우는 건 왜일까요? 그래서 이거 좀 그렇게 납득이 가는 대목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측 주장으로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 한국 측이 신뢰를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직접적인 것은 작년 10월 말에 나왔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19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것은 양자 간의 약속 아니냐. 그런데 왜 개인 청구권을 다시 제기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지금 그런 조치까지 나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일본 측에 이제 불만이 축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근저에 깔린 것은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 12월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했거든요. 네. 네, 한국 측으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외교적인 쟁점으로 두 번 다시 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측은 이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라는 것은 한일 간의 약속의 상징인데 이걸 왜 해산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다 업무가 끝난 겁니다. 받을 사람도 받았고 한두 번 정도는 지금 못 받았지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된 상태고 업무가 다 종료가 돼가지고 매달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또는 이런 그 임대료 같은 것이 수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업무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우리 측 설명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최초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선 건데 일단 두 분은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대강 맞대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죠. 네. 예. 포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피해도 주지만은 포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이번에 일본 정부가 그러한 피해를 무릅쓰고 우리한테 포복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피해를 입더라도 목적으로 간철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막 포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일본의 포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포복의 악순환. 네. 결국은 양극 간의 경제적인 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이제 일본 측에서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수출 수입 문제 무역 구조에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는 상당히 이건 좀 약간 그 비겁한 방법입니다. 이건 그리고 일본 측이 6월 28일, 29일 G20 오사카 서밋에서 아베 수상 본인 말로 자유롭고 열린 개방된 국제 무역 사회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 주에 불과 나흘도 안 가가지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일본 측이 지나치게 한국의 어떤 급소를 노리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잠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 측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이유는 일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일본 기업에 지금 실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원고단에서 말하는 전범 기업이 후지코시라든지 또는 일본 제철은 거기에 대한 현금화는 지금 내년 1월로 미뤄졌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수출을 7월 4일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측도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잠자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강대강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걸 공격을 해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경한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는 현재 국면에서는 잘한 거다 아니면은 좀 과하다라는 측면 어떤 입장이세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예. 수도 네. 있습니다만은 저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 입장은 일본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WTO 체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자유롭고 무차별적이고 건정한 무역 질서 이런 것에 의비해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던데 우리가 그러한 원칙을 개고 보복을 한다 하면은 WTO에서는 그러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이번에 WTO에서 유일하게 허가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보복을 한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성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훼손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을 고립시키는 네. 그러한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대강은 오히려 자극되고 또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강대강 예고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이제 예. 자세히 보면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타협 악용돼서는 안 되고 한일 간의 타협으로서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단지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일본 측은 강으로 온 건 사실인데 네. 우리가 강이라고 하기는 그건 약간 저는 이제 해석이 다르지 않는가 전면적인 생각이 선포적인 듭니다. 성격은 예. 아니고 저는 이제 톤은 강했다고 네. 생각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강대강 입장은 대통령 본인께서는 상당히 자제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트랙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일본 측도 수출 규제는 했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발동된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원래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던 것이 90일 정도 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정도니까 예.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뭐 계속 토론하는 동안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254님 1번 찬성합니다.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끝자리 9854님은 나라가 힘이 없는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감정적으로 외교에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6773님은 욱하고 대응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나라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567님은 일단은 그 강대강 대응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혀주셨고 방법을 강구해서 강경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무기는 안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7983님 준비도 없이 강대강으로 가면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정부도 좀 준비나 계획 있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와 맞물려서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찬성한다면 1번, 그리고 강대강 대응을 대해서 반대한다는 2번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규제나 제재를 받는 게 뭐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가장 많이 좀 비교가 되는 게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근데 사드 때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조치를 안 했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건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일본 정치가나 네.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장기 불안을 장기 불안, 겪으면서 일본의 군력이 네. 세대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한 우려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에서는 과거의 아시아의 맨주다
라는 착각이라고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자부심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그랬던 적도 네. 오랫동안 했었죠. 뭐. 네, 뭐 맹수가 그리고 한국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협력도 했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이 가볍게 지급이 되는 사태들을 좀 우려하고 있고 또한 이 문제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소녀사이라든지 윤리적으로 좀 참패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이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문제는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랑 맞물리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사람의 신정으로서는 그 일본에게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사드 보복과의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복성 조치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약간 사드하고 이번은 약간 다르지 않나는 좀 생각이 다르긴 듭니다. 한데 예. 그래서 사드는 뭐냐면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가지고 그걸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 네. 중국 쪽에서 본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ICBM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또는 북경에 있는 그런 중요 군사 정보까지가 탐지가 되는 일종의 이제 레이더 기능을 사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본다면 핵심 이익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였고 이번 건은 뭐냐면 사실은 중국에 비해서 과연 일본의 국익이 현저하게 훼손되는가 아니면 어떤 중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사드로 인한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의 정보가 흡수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위기로 느끼는가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인 겁니다. 일본에서 강제징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 위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이거 뒤섞어가지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게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이걸 지금 그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한국 측에 대해서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거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누가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WTO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자체가 WTO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갖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게 위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좀 따져봐야 되는 예. 소지가 있고 WTO 위반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계 품목을 수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한국을 세계에서 유일한 무역 분류를 만들어서 네.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한국은 호화이트 리스트에 네. 속해 있기 때문에 호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러한 특혜를 없앴기 때문에 제도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류를 한국만의 특별한 분류를 만들어서 제재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한 보복 조치가 상당히 자기손 조작성이 있다라는 것이 볼 수가 있고 예. 또한 일본의 정치가나 아베 수상의 말 자체도 이거는 보복 조치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전문가들은 굉장히 불리한 발언이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아베 지지 세력이 핵심적인 우파들은 한국에 보복을 하면서 확실한 경고를 주라. 네. 이런 정치적인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그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예. 저는 그건 예. 약간 아베 수상이 지금 뭐랄까 적절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데 네. 이건 지금 아베 수상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이런 그 위반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 한국에 수출하는 에칭가스 같은 것들이 네. 북으로 유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일본 내에 있어서 안보상의 위협이 된다. 쉽게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쓸 수 있다. 네. 독성가스 이제 에칭가스 굉장히 독성가스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북한으로 유출되게 되면 북한에서 그걸 생화학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사거리 2,000km가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탑재를 하면 일본 국민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이 지금 생화학 미사일로. 안보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북 제재 또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좀 위반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일본 측에서 더 떳떳하게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안보상 이유 때문에 지금 추가로 지금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사유를 가지고 와서 증빙 서류를 내밀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여연 선거에서 마치 이미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본 기자가 물어보면 거기서 오물쩍도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참여연 선거용으로 한국 때리기를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감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예.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WTO에 좀 제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또 WTO에 제소를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손 넣고 있어도 되나라는 걱정은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일단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통상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안보 문제입니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은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동북아 전략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인데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통상적인 말하자면 물자를 수출하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말하자면 물품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 쪽에 대해서 당당히 한국 쪽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나서서 중재질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WTO도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소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긴밀한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많은 의견 올려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지금 보시게 되면 1244님, 일부 기업 어렵겠지만 일단 무역 적자 해소는 청신 후 기술은 권력임을 자각하길 온 국민의 완전한 식민지 벗어나기 강대강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네. 같습니다. 또 비슷한 의견인데요. 2567번은 일본의 망발과 망언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할까요? 당연히 필요한 강경 대응 필요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많은 내용들 올려주고 계시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730님, 강대강대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과거는 있고 경제는 적극 협력해요. 힘이 약하면 그냥 두들겨 맞는다는 것은 진리 아닌가요?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또 0489님 찬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현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지만 일본에서 이 만만한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아베 정권에 그 강경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막심할 겁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4782님은 반대 입장이십니다. 대응 없이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었으면 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또- 뭐 지금까지 말씀하시죠. 통계 결과로는요. 일단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강대강대응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은 53%, 반대하는 입장은 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투표 결과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사실 네. 정부는 다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입장이더라도 기업들은 좀 적극적인 것 같거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본으로 갔고 신동빈 회장이 그보다 앞서서 또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아무래도 역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 때문에 간 거겠죠. 네, 일본 기업의 고래선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품목에 대한 재고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물론 제품 재고가 있기 때문에 네. 판매 차질은 그 후에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만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은 주변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협력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한 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품목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은 확대되기 때문에 전 품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네. 일본의 협력 기업하고의 조달 협조라든지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해외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에 대한 협력이 기업 차원에서 긴급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정부와 정부와의 어떤 관계가 이제 커졌는데 기업이 기업과의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한다 그래서 그게 일본 정부의 어떤 제재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들은 것 같거든요.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우선 당장 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니까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인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사회 일본 측의 부당성을 알리는과 동시에 우리 측에서 외교적인 어떤 타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측에서 국장급이 가가지고 네. 한일 간에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 다양한 채널로 일본과의 대화 복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든 한일 양국이 좀 같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적어도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기업인들이 피해받는 이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베 수상의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말하자면 갈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자유무역 자체에 대해서 위협이 가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내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666님이 아생연우 살타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둑에 나오는 용어를 좀 인용을 해주셨는데 자국 기업들 옥죄고 있으면서 뭘 들고 싸울 건지 답답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끝자리 1017님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항상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나라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0314님은 2번 반대합니다. 경제를 먼저 살려야죠. 아무래도 뭐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대강보다는 다른 방식을 좀 찾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30대 재계 그룹 총수들과 만남이 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보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 행동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게 세계 각국의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기업들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채를 이제 정부하고 같이 보복이라는 부분에서 간주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국익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에 다미지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복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할 시점이고 네. 그런 부분 플러스 지금은 뭐니 해도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어 그러니까 한 재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 부품 소재 부분에서의 국산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또 미래 지향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전개되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악화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책,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 측이 6월 19일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한일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이 지금 우선 당장 현금화하는 조치에 들어갈 게 약 17억 4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 피해자들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하자라는 것이 한국 측 제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측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는데 정말 모금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확신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추가 소송이 계속 피해자들이 이어질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기업들이 여기에 시달려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불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모금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들의 출연이 가능한 그런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추가 소송이 있다 할지라도 네. 나머지 일본 기업들의 실손을 던지는 행위는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입법 조치를 통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종료를 시키겠다는 정도의 어떤 제안이 있으면 일본 측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당분간 그 다음 조치에 대해서 한번 그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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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방법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생산 안정화, 전략 물자의 재고, 축적에 만전을 기하고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외교적으로는 해결을 모색하는 서로의 입장으로 조율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일본을 국제사회 측면에서 비판을 받게 하고 고립화시키는 그러한 외교적인 전략. 물론 WTO의 끝까지 판결을 날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WTO에 제소하고 일본 사회나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 이런 부분을 불합리성으로 알리는 네.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분들 문자 내용 간략히 소개하고 또 결과까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끝자리 7289님, 이번 기회에 자주적인 소재 국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네, 또 반대합니다. 2번 1819님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뭐 하고 있었나요? 자존심 버리고 실리를 찾아야죠.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5368님은 우리가 강경하게 해야 다음엔 함부로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참았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문자 오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보면서도 1번과 2번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네.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백분율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네. 강대강 대치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50 그리고 반대한다 50해서 비중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견이 갈리는 내용이기 네. 때문에 정부 또 기업의 고심도 그만큼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일본과 앞으로 진행되는 뭐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마땅히 현명한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평 의원,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